출발하기 전에 VSC를 먼저 좀 끌게요. 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도요다의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SUV인 라브4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의 간단한 재원을 소개해드리면요, 엔진은 2500cc 자연흡기 엔진으로 178마력을 냅니다. 그리고 앞바퀴에는 그 전기 모터가 88kW, 그러니까 120마력급의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뒷바퀴만을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모터가 따로 있는데요, 걔는 40kW예요. 그래서 마력으로 환산하면 55마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이 도요다가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쓰고 있는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구현한 ECVT 변속기를 가지고 있죠.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720kg로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무거운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해 보려고 하는 주행 모드는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모드를 다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는 거에 해당하는 에코 모드로 좀 차를 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구간 타보다가 가운데를 눌러서 노멀 모드로 바꾸고, 맨 마지막에는 오른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에코 모드로 타볼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계기판을 좀 찍는 카메라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전기적으로 구현된 사륜구동인 E4가 어떻게 이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뒷바퀴의 모터가 움직이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출발 직후에 그 주행 안정화 장치, 그러니까 도요다에서는 VSC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오프했죠. 차가 좀 움직이고 나면은 그거가 오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일부러 출발하기 전에 미리 오프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실 SUV 그리고 하이브리드 두 가지 다 이 와인딩 로드에서는 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카테고리이긴 한데요, 동일 조건에서 이 차를 조련을 해보면 어떤 느낌일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타이밍에 어떤 말씀 드릴지 아시겠죠? 저의 대강선 뒤에는 이 코스에서 항상 동승을 해주는 저의 와인딩 지기가 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는 에코 모드로 탈 겁니다. 오늘 낮에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길이 완전히 말라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가지고 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먼저 왕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속도 올라가는 게 잠깐 동안 이렇게 좀 불일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도 그 전기 모터가 바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가속력은 괜찮은 편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엑셀을 갑자기 급하게 밟는 것보다요, 좀 진득하게 그 밟은 깊이를 변화해 나갈 때 오히려 더 좀 가속감이, 그러니까 엔진 사운드가 높아지는 것과 가속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길이 좀 약간 젖어 있어 가지고 차가 조금씩 밖으로 나갑니다. 확실히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뒷바퀴의 구동력이 이렇게 많이 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계기판에. 아까 마른路面이나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요, 제가 이거 깜빡한 게 있습니다. 이 차선 안전과 관련된 장치를 완전히 끄는 거를 좀 깜빡했더니 얘가 왜 삑삑삑 거리나 했습니다. 역시 브레이크는 페달 자체는 묵직한데요, 묵직한 상태로 깊이 밟히다가 이제 갑자기 이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그 제동력 상승이 좀 갑자기 되면서 몸이 앞으로 좀 움찔하는 게 있었습니다.
차가 이제 키가 껑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겠지만 바람 소리가 꽤 많습니다. 네, 이거는 이 바람 소리의 출처는 앞유리를 부딪혀서 생기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내를 어딘가로 좀 파고드는 걸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네 바퀴, 그러니까 뒷바퀴에도 모터가 네, 한 40kW 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이렇게 출력을 좀 보태주니까 엑셀을 좀 많이 안 밟아도 이 가속력이 제법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네, 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가운데 눌러가지고 노멀 모드로 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출발합니다. 자, 엔진의 반응이 뭐 조금 빨라진 것 같긴 한데요, 차의 그 가속력상에서는 이렇게 아까 에코 모드일 때랑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코너에 진입할 때는요, 앞이 무거워요. 네, 그렇지만은 진입이 무거울 뿐이지, 네, 그게 말도 안 되게 언더스티어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차가. 그리고 지금까지 네, 그래도 엑셀을 좀 깊이 쥐었자는 데가 많은데도요, 배터리 수준이 이 막대 그래프의 3칸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갑자기 깊게 밟아가지고 엔진이 고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MG2의 그러니까 실제 차속과의 차이가 좀 날 때, 그때는 MG1을 통해 가지고 이 전기를 일으켜서 MG2를 구동을 시키죠. 그래서 그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엔진과 모터와의 회전 차이가 전기를 생산하면서 곧바로 이제 MG2로 전기를 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 소모가 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RPM을 좀 많이, 나름 지금 엔진에 이 차는 회전계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얼만큼의 RPM을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꽤 높은 RPM을 쓰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이 가속력의 상승은 매우 젠틀합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밖에 그리고 바람이 좀 많이 부나 봐요, 날씨 자체가. 네, 그런데다가 이 차가 이제 키가 그 앞에 전면 투영 면적이 넓으니까 바람 소리가 더 좀 크네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뒷바퀴가 확실히 이 차의 그러니까 좌우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 때 꽤 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행은요, 뭐 거동이 전혀 불안한 상황도 없었고, 네, 그냥 차 안에 탄 사람은, 또 운전하는 사람은 마냥 편안할 뿐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였고요. 잠시 뒤에 스포츠 모드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AV4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을요,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었고요. 그리고 제가 VSC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꺼놔서, 네, 주행 중에는 이게 안 꺼집니다. 그래서 미리 꺼야 되더라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VSC 오프 상태를 유지하니까는 얘가 계속 팝업 창으로 경고를 합니다. 운전자에게 이 트랙션 컨트롤 꺼졌다는 것과,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거 다시 킬 때까지 아마 경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꺾일 제가 아니죠. 그러면 스포츠 모드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RPM이 치솟는 거는 더 빨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ECVT라고 얘기하는 그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안에서의 뭔가 그 제어도 조금 더 동력의 직결감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말이나 에코모드일 때에 비해서는 그래서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것과 이 속도의 상승이 제법 좀 그 어느 정도 일치해진다 하는 점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코너가 조향을 한 상태에서 뒷바퀴 모터의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요, 꽤 높은 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뒷바퀴 모터가 저렇게 열심히 일은 하지만 출력 자체는 앞에 모터가 120마력이고 뒷 모터가 55마력이기 때문에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그 동력원의 비율상 앞바퀴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뒷바퀴가 그 조력자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뒷바퀴 모터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차가 보통 많이들 이렇게 뜨는 구간이거든요. 한 번씩 떴다가 내려가고 그런 데를 넘고 할 때에도요, 뭐 차 안에 탄 사람은 전혀 불안함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바꿔 말하면 고급스럽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방지턱 그 종합단지를 좀 지나가지고는요, 아직 안 써본 이 ECVT의 수동 변속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S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시퀀셜일 거예요. S가 4라고 나오니까 지금 4단이죠. 그럼 최대한 여기서 이 속도에서 낮출 수 있는 기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2까지 지금 낮아졌습니다. 자, 가볼까요? 아직 저게 아니군요. 맞나?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얘가 2단에서 알아서 3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얘가 어떤 기어를 구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톱니바퀴끼리의 어떤 클러치의 연결이나 이런 거 없이 그 톱니바퀴 안에서 움직이는 이 모터의 회전수 제어를 하기 때문에요, 전혀 이게 시프트 업이나 다운이 될 때 그 차에도 어떤 울컥거림이 전혀 없고 운전자에게도 아무런 그런 충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단수에서 할 수 있는 속도가 다 채워지면 그럼 알아서 기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규정 속도를 약간, 그러니까 고속도로 규정 속도를 약간 넘는 그 정도까지는 가속력이 좀 시원한데요,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가속력의 상승이 눈에 띄게 더뎌진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요, 엑셀 오프를 하더라도 엔진이 꺼져 있지 않고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가속 시에 그 대기 상태를 좋게 만듭니다.
사실 이 차가 지금 주행할 때 그러니까 급격히 엑셀을 밟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좀 왕 하는 거,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좀 가속감이 더딘 거, 그거 외에는요 사실 움직임이나 가속력 자체나 이거에서는 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앞바퀴가 미끄러지니까요 뒷바퀴가 그거를 살살살살 이렇게 달래줍니다. 네. 그래서 얘가 결코 구조상 무게중심이 낮지도 않아요. 네, 일반 내연기관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좌우로 많이 뒤뚱거리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네, 움직임은 잘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코스 종점에 다 왔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좀 요약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랫동안 하나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이, 도요타는 이제 80점주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만족도를 80% 정도만 채워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게 요즘은 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고, 특히 주행과 달리기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얘를 좀 점수를 주자면 글쎄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한 90에서 95점 사이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도요타가 그 가주 레이싱을 직접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답구나 라는 생각이 SUV인 이 차를 타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이상으로 네, 라브4 하이브리드 사륜구동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